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동, 그 이름 앞에는 늘 조선시대에 풍미했던 희대의 생녀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왕실로 시집간 그녀가 왜 생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까? 어우동은 수문원 지사를 지낸 박윤창의 딸이었다. 승문원은 조선시대에 알아주는 관청이었다. 따라서 승문원 관리는 대개 명문가 출신들로 채워졌다. 박윤창은 그런 기관에서 서열 2위인 종삼품 지사를 지낸 인물이었고 어우동은 그런 집안의 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박윤창이 식견이 뛰어나고 고고한 인물이었다는 건 아니다. 사실 박윤창은 성질이 무척 온순하고 가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쪽 눈을 잃은 장애인이었고 아내 정기덕은 장안에서 이름난 악처였다. 그녀는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구박을 하여 마치 종부리듯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조 3년 5월 19일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임금이 군부에 명하여 박윤창의 아내 귀덕을 석방하였다. 귀덕은 본디 성질이 사납고 모주름이 피할 데가 없어 박윤창을 위협하고 억눌러서 종처럼 부리었다. 박윤창은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귀화를 덮고 겨우 일을 마치자 박윤창이 아내와 더불어 창문을 둘 곳을 운원하다가 뜻이 합하지 않으니 귀덕이 박윤창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꾸놈아, 이 애꾸놈아, 내가 한 일을 아느냐? 그러면서 손에 장대를 잡고 처마에 기아를 때려부시며 말하였다. 내가 이미 나의 뜻을 거슬렸으니 이런 집을 지어서 무엇 하랴? 그녀는 방과 창벽을 때려부시고 남김없으니 그 성질이 사납고 모질기가 이와 같았다. 그런데 그녀의 악한 품성은 단순히 남편에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종들에게는 더욱더 모질렀다. 거기다가 새끼까지 노골적이었다. 이에 대해 실록의 기록은 이렇게 이어졌다. 무릇 노복으로 조그만 실수가 있는 자는 문득 고문을 가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노비를 원수처럼 미워했는데 집에 사내종이 하나 있어 몸이 좋고 잘생겼다. 그래서 그녀가 사랑하여 부렸다. 그런데 여종 중 하나가 귀덕이 사내종과 더불어 사통했다고 발설하니 귀덕이 즉시 그녀와 그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박윤창은 이런 악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고라며 아내를 변명하곤 했는데 옥간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 귀방의 은밀한 일을 그대가 또한 어찌 능히 별일이 없다고 다 보장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핀잔을 듣고도 박윤창은 아내 귀덕을 구하기 위해 무고임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슬퍼하며 눈물까지 보여주니 주위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였다. 어우동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비록 한쪽 눈을 잃은 장애인이었지만 성격이 순하고 착했으며 머리도 좋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람 죽이기를 예사로 하는 드세고 악질인데다 새끼까지 넘치는 여인이었다. 그녀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니 귀덕은 계속해서 추문을 일으켰다. 인물께나 있는 종들과 사통을 들싸먹고 이 소문은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래서 결국 박윤창은 그녀와 이혼하기를 이르렀다. 어우동의 시집은 종친 집안이었다. 남편은 태강수 이동이었는데 태강수란 종친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봉작이었다. 태강수 이동도 어우동과 결혼한 이후 영경비라는 기생에게 빠져 아내를 녹수공방 신세로 만들곤 했다. 그리고 결국 영경비를 첩으로 들인 후
어우동을 내쫓아버렸다. 그러자 종부시에는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종부시는 종지들의 귀를 잡는 관청이었다. 종부시에는 성종 7년 9월 5일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였다. 태강수 이동이 기생 영견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들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패단의 근원이 막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박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고 이동의 죄는 성상께 제결하옵소서. 성종은 종부씨의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태강수 이동은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이에 태강수 이동은 자기도 기생과 놀아났지만 어우동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대로 어우동은 역시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어우동의 맞바람 상대는 놀랍게도 왕족의 일원인 수산수, 이기와 방산수, 이난이었다. 이들 역시 태광수와 마찬가지로 세종의 고손자쯤 되는 자들이었다. 말하자면 태광수의 친족들이었는데 어우동은 대담하게도 왕실의 종친들과 간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어우동이 그들과 간통 행각을 벌인 시점이 태광수에게 버림받기 이전부터라는 사실이었다. 태광수가 기생 영견비에게 빠져 지내자 이에 대해 대응으로 맞바람을 피웠던 셈이다. 어우동은 그 이후로 수년간 간통 행각을 지속하였고 간통의 상대가 점점 늘어났다. 그 바람에 장안에 그녀의 간통 행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조정에도 알려지자 종친부가 발칵 뒤집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어우동은 일단 몸을 숨겼다. 어우동의 간통 행각은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인물이 자승지 김계창이었다. 그는 성종 11년 6월 15일 성종에게 그 내용을 알렸고 성종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들으니 태광수가 버린 아내 박씨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하라. 성종의 그 말에 김계창이 이런 말을 보탰다.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와 간통하여 추로한 소문이 일국에 들이었으니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운풍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합니다. 김계창의 말에 따르면 어우동이 먼저 은도금 작인과 간통했기 때문에 태광수가 그녀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태광수의 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우동의 어머니도 집안 종과 간통하여 내쫓겼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우동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의금부 관원들이 그의 아버지 박윤창을 찾아가 이를 이렇게 보고했다. 어우동의 어미 추행도 있어서 그 아비 박윤창이 어우동에게 내 딸이 아니다 하고 말하였으니 그 음행이 어미로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우동의 아버지 박윤창은 쫓겨난 자신의 아내 정씨가 바람을 피워서 잉태한 아이가 어우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우동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박윤창으로부터 제대로 딸로 취급받지 못하고 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 의금부에 끌려간 이나는 어우동과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자기 외에도 그녀와 간통한 간부들이 수두룩하다며 이름을 나열하였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같은 종친인 수산수 이기였고 이어서 이효소, 노공필, 김세적 등의 관료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다. 어우소는 장수 출신의 의정부 우찬성에 지는 재상 중 한 사람이었고 노공필은 승정원 승지를 지냈고 병조참의 별수를 하였으며 김세적은 무당 출신으로 선정관을 지냈고 절충 장군으로 올라 있었다. 그들과 함께 거론된 관료들이 김칭, 김휘,
송숙지 등이 있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명문가의 출신들이었다.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수 인한의 입에서 몇 사람의 이름이 더 열거되었다. 내금의 관원인 구전, 하규, 홍찬, 생원, 이승원 등의 양반들과 서리, 오정연과 감의영, 의학산도도, 박항처 같은 중인, 거기에 평민, 이근지와 산호, 직업이 등이 있었다. 말하자면 왕족과 고관대자, 양반과 중인, 평민과 천인을 가리지 않고 관통했다는 말이었다. 이쯤 되자 성종은 이 사건을 가급적 가볍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려 했다. 왕족은 물론이고 종신들까지 관련된 데다가 앞으로 또 어떤 이름이 거론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사건을 오래 끌면 끌수록 성종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다. 왕실의 종친과 종친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듯 조정이 시끄러울 때 달아났던 어우동이 체포되어 의금부에 화학되었다. 그러자 어우동에 대한 처벌을 놓고 조정 신료들 간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쟁점은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히 강하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선 법의 규정에 대해 성종에게 묻자 의금부에서 이렇게 답하였다. 유리 결장 100대에 유 2000리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태장 100대를 맞고 2000리 밖으로 유배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정찬송이 먼저 말하였다. 어우동은 종친에 처이며 사족의 딸로 음용이 자행한 것이 창기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즉 정찬송은 현율에 따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해의 의견을 달랐다. 어우동의 죄는 유를 상고하면 사형에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부녀자로서 음행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사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의견은 둘로 팽팽히 갈라졌다. 이렇게 되자 성종은 승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도승지, 김계창이 대답했다. 어우동은 귀청과 친척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통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좌승지 채수와 자보승지 성현은 그 의견에 반대했다. 어우동의 죄는 비록 중하지만 유를 헤아려 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법을 지키는 것을 금석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와 같이 믿음을 있게 하라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결국 성종이 결론을 내렸다. 어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 태도를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어떻게 경계하겠는가. 의금부에 명하여 사형의 형률을 정하여 아래게 하라. 이후에도 3번을 거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결국 교수형에 처했다. 실록에 따르면 어우동의 처음으로 마음 뺏긴 남자는 은장이었다. 그녀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강수 이동이 은그릇 장이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었는데 어우동이 그를 보고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그녀는 요정차림으로 은장이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자며 서로를 희롱했는데 남편 이동이 그것을 눈치채고 어우동을 쫓아냈다. 이동에게 쫓겨난 어우동은 아버지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어머니 정기덕에게 일탁해서 살고 있었다. 말하자면 소방 맞은 모조가 한 집에 살게 된 셈이다. 어우동은 그런 처지를 한탄하며 가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여종이 이런 말로 위로했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한탄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정년이란 사람이 일찍이 사원보 도리에 되었고 용모가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오며 혈통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산물만 합니다.
주인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땅히 주인을 위하여 불러오겠습니다. 그 말에 어우동이 오종련을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오종련을 직접 만나보니 요정의 말한 대로 인물이 좋고 산에다운 데가 있었다. 그들의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했고 곧 육체도 통했다. 이후로 어우동은 장안에 인물 좋기로 이름난 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접근하여 연애를 걸었다. 오종련의 다음으로 그녀가 택한 남자는 종친인 방사수 이난이었다. 어우동은 방사수로 만족하지 않았다. 방사수와 함께 장안의 한량으로 소문난 수산수 이기를 유혹하러 나섰다. 때는 단오날이었다. 그녀는 화장을 곱게 하고 나들이 나온 이기에게 접근했다. 이기는 한량답게 여인의 그네 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고 어우동은 그의 신선을 잡아채어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자 수산수 이기가 그녀에게 매료되어 여종에게 물었다. 류집 여자냐? 계집종이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내 금이의 첩입니다. 첩이라는 말에 수산수가 망설이지 않고 어우동에게 다가섰다. 첩 도둑질이 성행했던 때였고 대개 첩들은 기생이나 은여 출신이 많아 함께 놀기에는 제격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음이 동한 이기는 그녀를 멀지 않는 아전 사무실로 끌어들여 정을 통했다. 수산수 이기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그녀는 이번에는 전이감상도 박항청을 꽂혔다. 그래서 박항청의 집 종을 사겠다는 구실을 붙여 그를 집으로 유인했다. 오동이 직접 만나 종의 값을 의논하자는 말을 정했고 박항청에 이에 응했다. 박항청의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직접 그를 만나 유혹했다. 박항청과 마침내 동침하기를 이르렀는데 어우동은 그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의 팔뚝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게 했다. 이렇듯 어우동은 여러 남자와 어울리자 암암림의 한량들 사이에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근지라는 편문이 있었는데 그는 어우동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취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도 어우동이 직접 찾아가 방사수의 신분에 맞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를 만났다. 이근지 역시 인물께나 있고 체격이 좋았던 모양이었다. 어우동은 이긴지를 보자 곧 그와 정을 통했다. 이들 외에도 어우동과 연애한 남자들은 여럿 더 있었다. 실록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옮기면 이러하였다. 생원 이승원이 집 앞에 서 있다가 어우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물었다. 집안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이 아니더냐? 계집종이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승원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의 집에 이르자 침방에 들어가 비파를 보고 가져다가 놨다. 어우동이 성명을 묻자 이승원이 대답하였다. 이생원이다. 어우동이 말하였다. 장안에 이생원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 그때서야 이승원이 대답하였다. 춘향군 사위 이생원을 누가 모르는가? 그리고 마침내 눈이 맞아 몸을 섞었다. 파리 가미양이 길에서 어우동을 만나자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는데 어우동이 사랑하여 또 등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밀송군 종 직업이가 이웃에서 살았는데 틈을 타서 간통하려 하여 어느 날 새벽 어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였다.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되면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오. 어울동이 들어와서 마침내 안으로 불려들여 간통하였다. 예전에 유감동에 많은 간부들로 인하여 중재를 받지 않았으니 너도 사통한 바에 숨김없이 많이 끌어내면 중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에 어울동은 간부들을 많이 열거하였고 방사수의 난도 어우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희, 성숙지 등을 끌어냈으나
모두 증거가 없다 하여 면하게 되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어우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의 힘있는 양반들은 모두 대부분 죄를 면하였다. 모두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 어울동의 사건으로 유배가거나 갇힌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풀려났다. 하지만 어울동은 이 가통 사건으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는 형률에 비춰 과중한 선고였다. 아마도 어울동을 죽인 것은 그녀 입에서 더 많은 이름을 거론될 것을 염려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간통한 사내들의 숫자를 보면 세종대의 유감동이 훨씬 많은데도 유감동은 유배형에 그쳤는 것을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어울동에 간통한 것은 대부분 이혼한 이유였다. 그런데도 한때 종실의 며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죄인 취급한 것은 조선시대의 특유의 신분구조와 여성 차별 탓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울동은 시대의 희생자였다.